안녕하세요.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힘의원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부대를 폭격하자는 의견을 전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용화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하는 상황이 포착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는 그런 얘기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이런 전쟁에 끼어들 경우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었던 러시아를 완전한 적국으로 돌리는 꼴이 됩니다. 이를 두고 전쟁을 사주하는 것이냐는 질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데일리가 24일 오후 포착한 한기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에 따르면 한기호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신원식은 냅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대책회의했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한기호는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 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그러자 신원식은 그렇게 될 것이라 화답합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해 북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발 신북풍 공작으로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북한이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 삼으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에서 남북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리석은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참관단을 보낸다는 건 실질적인 파병이다라며 우리는 참관단이라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파병으로 볼 것이다고 짚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국군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 국가 영토를 방위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타국까지 가서 폭격을 유도하고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민성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그리고 국힘 차원에서 한기호에 대해 경고와 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신원식에 대한 해임도 촉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문제의 당사자인 한기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의원들이 사적 대화를 갖고 악마화하는데 내가 봐서는 가소롭다고 도리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기호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거지 한국이 공격하는 게 아니잖나라며 기자님 좀 알고 얘기하라고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이라는 말을 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똥별 소리 들을 자격이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이 같은 문자 주고받기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북풍몰이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이 김건희 이슈를 덮으려고 이제는 전쟁 사주까지 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가안보실이 주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군의 파병 논의와 북한군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북한군 타격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역만리 전장의 윤석열 정부는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분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그렇다 하여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비롯한 국힘 전신 정당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북풍을 종종 써왔습니다. 본인들이 쓸 때도 있었고 북에서 쓸 땐 이를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1967년 7대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선거가 일어나 박정희당인 민주공화당이 지역구 의석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는데요. 부정선거 규탄이 끊이지 않자 당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중앙정보부는 간첩조작 사건인 동백림 사건을 발표하며 부정선거 규탄 열기를 잠재운 바 있습니다.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선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고가 있었죠. 폭파범 김현희는 공교롭게도 대선 하루 전날 바레인에서 서울로 압송되면서 당시 노태우가 승리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죠. 1992년 대선 전엔 비선실 간첩단이라고 불리는 남조선 노동당 사건이 일어났고 해당 사건 역시 여당 후보인 김영삼의 승리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힘 전신 신한국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1997년 대선 때는 총풍 사건이 전국을 강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대북사업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쪽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 총격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인데요. 당시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 집권여당 후보이던 이회창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법이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20%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즉 박근혜 탄핵 임박 시점보다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계엄령 시도 얘기가 줄곧 나오는 것이며 북풍으로 인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할 거란 점은 예견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22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0.6%, 부정평가는 77.1%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최저치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50.4%를 기록해 과반마저 돌파한 반면 국힘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4%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4.1%포인트 오른 반면 국힘은 3.6%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8%, 개혁신당은 3.8%를 기록했습니다. 국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은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에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20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2%, 부정평가는 74.4%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에 비해 긍정평가는 3.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8%포인트 올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4.3%, 국힘이 32.7%로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차기 대선주자 관련으로 가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호감도를 다자대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2.6%에 호감도로 19.2%에 그친 한동훈 국힘 대표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선 양자 대결의 경우엔 이재명 53.6% 대 한동훈 30.2%로 차이가 20%포인트를 훌쩍 넘어갔는데요. 2주 전 대비 이재명은 3.1%포인트 올랐고 한동훈은 2.3%포인트 빠졌습니다. 해당 조사가 국힘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로 손꼽히는데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윤석열 일당 입장에선 아주 심각한 셈인데요. 이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와중에 반등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재벌그룹에서까지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와중에도 부자 감세로만 일관하며 시장에 돈줄만 마르게 하는 정권이 경제를 살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결국 계엄령이나 전쟁 시도와 같이 극단적 시도를 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게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와 최은순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초기 당시 김건희의 주거지, 사무실 및 휴대폰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MBC의 보도로 금세 구라임이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 컨텐츠 협찬건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이를 두고 검찰은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고 브리핑 때 설명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MBC에 따르면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이모 씨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 주거지는 압수수색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 대상의 주거지가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 도중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게다가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구라임이 들통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건희와 달리 이 씨가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김건희와 이 씨 모두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1차 주포와 연결됐 주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김건희 최은수는 23억 원, 이 씨는 25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2013년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투자자로도 참여합니다. 또 2016년에는 도이치모터스와 이 씨, 권오수, 김건희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김건희와 이 씨는 닮은 점이 많은데 정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김건희의 계좌만 도리어 주가 조작에 대거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씨만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등을 받았다는 것이며 김건희에 대해선 검사들이 휴대폰도 빼앗긴 채 황제 조사를 했다는 거지. 이를 두고 양문성 민주당 의원은 SNS에 김건희를 겨냥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실상 범죄 면허를 받은 듯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막 아래에서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누리는 범죄 면허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앞당기며 그와 그 주변 모두는 결국 역사 속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공직자로서 가장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무능함보다 무책임이며 또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금방 들통날 구라를 상습적으로 하는데 이건 역시 단죄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에서도 주목할 만한 멘트가 나와 소개합니다. 조현용 앵커는 클로징에서 인프 사태 당시 서민들이 흘렸던 피눈물을 기억하시나? 그런데 연말 대란을 목전에 둔 그해 상반기까지 나라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건 대통령 가족 문제였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997년 초 한보그룹 사태로 경제위기 신호탄이 쏘아지더니 그해 봄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자 소통령으로 불리웠던 김현철 씨와 관련한 각종 비리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김현철은 그해 5월 기업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해 여름 기아그룹이 무너지고 다른 재벌 그룹들도 하나둘씩 쓰러져가며 그해 말 IMF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정든 직장에서 정리해고됐으며 자녀들과도 떨어져 지내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거리에 노숙자가 크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IMF를 빠른 시일 내에 졸업하긴 했지만 그 후유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조현용 앵커는 지금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눈앞이고 당연히 세수도 줄어서 서민 살림살이 신경 쓰기에도 흔들리는 기업들 지원하기에도 빠듯할 만큼 나라 곳간이 헐리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현재 삼성이나 SK 롯데와 같은 재벌 그룹들마저 대규모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예고를 한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더 죽을 맞을 것입니다. 조현용 앵커는 그런데도 국정을 이끄는 이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문제에 붙잡혀 꼼짝 않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의혹을 무시한 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디라고 개탄했습니다. 요즘 김건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파동을 보면 전 김현철은 아주 순한맛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판을 해도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전혀 눈치도 안 보고 막 나가며 시민들을 달랠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는 정권은 역대 처음 아닌가요? 쿠데타로 집권하여 포갑을 휘둘렀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 정권도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말입니다. 어서 저들로부터 빨리 핸들을 빼앗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머슴에게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